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1일 오후입니다. 찍을 게 별로 없어요. 고고TV가 벌칙에. 이 판은 정해졌어요. 이 판은 정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입니다.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안 그러면 좋고,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 윤석열 정권이 이기면, 총선에서 이기면 좋은 거고, 그러나 현재 물지에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 이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국힘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안 집어넣잖아요. 일요일 돼서 뭐를 찍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윤석열 지지율을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보자. MBS하고 전국지표조사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 윤석열은 현재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게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또는 윤석열 지지율을 바짓거리를 잡고 벗겨버리느냐, 끌어내려느냐, 그걸 해가지고 이제 좌파 30%, 25%, 국힘, 국민의힘, 보수 25%가 싸우는데요. 국민은 아주 너덜머리가 나죠. 특징적인 게 1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작년 6월 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나토 정상회담 다자외교 김건희에 가서 나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유감스럽게도 부정평가가 55% 이상이고 고정화되어 있고 긍정평가는 30%대다 하는 것이죠. 그 부정평가가 55% 고정화되면은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무당층이 30%를 넘나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당층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보수나 좌파 애들한테도 표를 안 주고 사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여차하면은 분노의 투표로 서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그동안의 방송인데요. 1년을 보고 있으면은 1년 동안 윤석열이 한 게 없어요. 한 개. 근래에 와서 이제 한일, 한미, 또 한미일 오늘까지 벌어지는 G7 정상회담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짐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45%, 최소한 45%까지 이상을 가지 않는 한 총선은 완패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은 약 30% 이상이 쉽게 말해서 국민의 당시에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누가 나오더라도 30% 이상을 민주당 후보보다 더 찍겠다 하는 게 여론조사였죠. 그만큼 문재인에 대해서 비토를 놨다는 게 그 당시 불과 1년 2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의 60% 정도가 국민의 후보를 찍겠다 했는데 0.7%짜리 이겼죠. 0.7% 차로. 그죠? 그것은 윤석열 정권, 태어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고 국민을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었죠. 못 믿겠다. 문재인 정권을 치는 거는 인정하겠으나 윤석열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0.7% 신성을 준 것은. 그래서 48.6%인가 48.7%로 당선이 됐죠. 48.6%일 거예요. 그럼 0.7%를 보면은 0.7%를 빼버리면 48%로 국민의 48%로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이 보면은 1년 동안의 과정이 보면은 48%를 임기 초 한두 달 동안만 올라가다가 김건희가 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35, 6%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100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100이라면은 50이 달아났다. 이런 거죠. 그게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총선 6개월 전까지 그죠?
벌써 38 전당대회 이후로 두 달이 지났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6개월 내에 38 전당대회 이후 6개월 내내 윤석열 6개월 내에 윤석열 지지율이 45%를 벗기지 못하면은 그게 고착화된다 하고 말씀드렸죠. 국민의 짐이나 또는 윤석열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윤석열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는다.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의 담대한 가치, 자유로 인용을 한 담대한 미래를 나가면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함정이 있죠.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55%가 굳건하다는 거죠. 최소한 55%. 지금도 부정평가가 55%에서 63%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남선호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 잘 받았고 항상 고맙고 미안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율구독료 내고 보세요. 몇백 명 안 되지만은.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죠.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 5월 10일 날 당선이 됐고 현재 5월 21일인데 5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벗겼었어요. 50%, 53%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 5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서 한 열흘쯤인가 보름 있다가 바이든이 방한을 했죠. 바이든 효과도 있었고 그때 김건희가 리얼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이든 효과를 미국에 가가지고 뭐 바이든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하다가 다 까먹었는데 그 전부터 까먹었다 그랬죠. 제가 6월 말 6월 26, 27 작년 그때 나토 회담에 가서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약 15 내지 20%가 지지율이 빠지고 쭉 이어온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53%까지 올라갔어요. 임기 초에 그 이명박은 특이한 경우예요. 광우병 난동. 그건 난동이에요. 선동 겸 난동인데. 그래도 이명박은 박근혜한테 정권을 이양을 해주고 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오만 수무를 마지막에 당해도 박근혜 4년 동안 5년 동안 내내 박근혜가 이명박을 쳤지만은 그걸 따라가는 애가 지금 유승민이죠. 그죠? 5년 동안 유승민은 박근혜 같이 윤석열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힘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은 하염없이 무너질 겁니다. 속절 없이. 그런데 작년 5월 10일 당세고 6월 초까지 뭐 52% 3% 가다가 6월 말부터 급격하게 빠지고 부정평가가 65% 67% 70% 가는 경우도 있고 긍정평가는 항상 뭐 20%대에서 30% 초중반까지 뿐이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항상 자기가 윤석열 자신이 까먹고 있어요. 설레발 치고 말실수를 하고 거칠고 그죠? 국민을 계몽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데서 까먹고 있고 거기에 항상 김건희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론들은 김건희 효과를 말을 않죠. 악효과를. 근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김건희한테 부정적인 게 60% 이상이 항상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좌우 민주당 국힘만 여론조사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국민들의 실체적인 여론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1년 동안 30%대에 갇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4개월 동안 45%를 돌파하지 않으면 갤럽 MBS 여론조사입니다. AR에서 1, 2%, 3%짜리 여론조사는 볼 필요도 없어요. 돌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고TV가 그냥 개인 방송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이제 근래로 와서 봅시다. 근래 와서 보면은 올 1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7%까지 갤럽 조사에서 빠지다가 한미일, 그죠? 외교 드라이버, 냉전이, 이거는 신냉전이라는 게 이번에 신냉전 보면은 과거의 구냉전보다 저는 더 독하고 강한 것 같은데요. 어? 중국을 막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힘든 외교전이 펼치는데 그거 특히 그까지 알면은 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대통령 하지.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미국 방문에 의해서 지지율이 끌어올리시고 있는데 이게 보수층의 결집에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갤럽이나 MBS 이런 조사에서 55% 부정평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자,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당선될 당시에 48.7%였어요. 48.6%인가 7%. 그죠? 그걸 오롯이 가져와도 전국 지형에 의해서, 전국 지형에 의해서 영남세가 지금 결집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하나, 또 60, 70대 이상이, 특히 60대 중반 이상이 결집하고 있으나, 그건 대부분이 영남세고, 그죠? 20대부터 50대까지가 윤석열한테 강력한 비토를 놓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영남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면은 이재명이랑 양아치가 있었음에도 문재인을 쳐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음에도 그죠? 서울과 경기도는 거의 박빙을 이뤘죠. 윤석열 지지율이. 그렇죠. 서울에서는 조금 앞섰고 경기도에서는 졌죠. 그렇죠. 응?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영남 호남을 빼고 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만 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최소한 지난 대선에 어떤 48.6%를 가져온다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가져온다 그래도 서울하고 경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45%를 넘긴다고는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그 이재명 효과 국민의 짐 효과, 김기현 효과 그런 건 다 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6%를 못 얻으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경기도에서는 참패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서울 북쪽에서는 참패한다, 북서쪽에서는 참패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45% 일단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선 때 얻었던 48.6%를 돌파하더라도, 그죠? 과반 의석은 힘들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판단입니다. 여기 모든 게 누가 끼어있냐? 윤석열 개인 플레이가 끼어있고, 개인의 거칠고 토복하고 전 정권에 대한, 전 정권 탓, 그 다음에 김건희가 끼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단, 정당 지지율은 별 효과가, 영향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윤석열 플레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재명이라는 놈을 갖다가 공경에 쳐놓고 송영길 끌어오고 김남국 끌어오면서, 그죠? 그거 한 놈도 못 잡아넣어요. 총선 전까지는. 깜빡 못 보낸다니까? 그렇게 지금 전략을 편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서는. 그럼 문재인도 했으니까 뭐 할만해. 보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럼 정당 지지율로 가보면은 역시 윤석열 지지율과 연동을 하죠. 윤석열 지지율이 5월 달까지 6월 김건희가 나토에다 가서 나대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지율은 48%, 뭐 52% 왔다 갔다 했는데 50% 전후가 됐는데 6월 말부터 급격하게 20%를 갖다가 폭락을 시켜버리는데 이 정당 지지율이 오면은 국힘의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8월 달부터 급격하게 빠집니다. 작년 8월부터. 이걸 이준석 따라다니는 어린애들은 이준석을 잘랐기 때문에 이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효과가 나오는 게, 국힘이, 친윤 문제가 나오죠. 친윤, 윤핵관 문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엎치고 덮치고, 시소 게임으로 가죠. 시소 게임으로.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래 1년을 쭉 보고 있으면 38 전당대회 이후로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고 또 안철수 나경원을 밟아버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밑에서 기고 있죠.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 지지율을 앞서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올라가다가 요번에는 김남국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들어갔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응? 국민들은 국민의 짐이나 민주당이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맨날 대꾸받고 할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항상 보면은 무당층의 지지율이 보면은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 응? 그러면 양당에 대한 지지율을 아주 혐오적으로 보고 있죠. 일반 국민들은. 응?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권이 1년 동안 집권 여당이 30% 지지율을 갖고 가고 무당층이 30%로 안착이 되는 과정에서 무당층이 이렇게 정치를 혐오적으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응? 이게 고착화되는데 윤석열 지지율을 부정이 55% 이상, 그 다음에 국힘 지지율이 30%로 고착. 이게 국민들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무당층이 50%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부정과 긍정 평가를 보면은 대부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10% 이하예요.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저 부정적이야.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돼 하고 55%고 그래도 뭐 한번 봐주자. 우리 보수가 결집하다가 기껏해야 40%까지 뿌려 못 가요. 없다 모르겠다고 거의 없다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그런데 국힘 쪽으로 넘어오면은 무당층이 30%가 간다니까요. 국민들 중에서. 이게 뭐를 말하느냐. 모든 게 윤석열한테 달려있고 윤석열을 믿지 못하고 윤석열을 믿지 못하는데 국힘 저것들은 더해. 응? 윤석열 지지율이 37% 40% 갈 때도 국힘 지지율은 30%였다니까. 어떨 적에 보면은. 그러면은 총선에 가서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이냐. 첫째는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이지만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송영길 돈봉투는 크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건 국민의힘에도 다 했고. 근데 김남국이가 지금 엄청난 마녀 사형을 당하고 있죠. 이재명을 생략같이 또 김남국 같은 경우는 조국과 이재명을 스승으로 모시고 멘토한테 배운 그 김남국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김남국 같은 애가 요번에 이재명이 맞을 거 조국이 맞을 거 같이 맞는 경우죠. 김남국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30%예요. 국힘 지지율은 30%고. 그럼 누굴 칠 것이냐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재명은 날린다. 민주당에서. 안 그러면 분당이 된다는 논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국힘 지지층을 좀 크게 뽑아보면은 국힘하고 민주당을 보면 맨날 33%를 놓고 대꾸복구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떨 적에는 진보 애들이 막 결집하고, 어떨 적에는 국힘의 집 노인네들이 막 결집하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무당층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국민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고, 각자 도생에 들어가고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당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응? 정치 혁신 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게 언론 이름아들도 인터넷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또 요새 유튜브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도 지들이 그냥 편이 있는 거야. 좌파냐 보수냐 늙은이냐 젊은이 편만 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 무당층과 정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들은 좌나 보수나 우파 없어. 보수도 간신히 말해주는 거야. 우리가 좌나 보수나 이것들이 진의 지지세를 결집하고 지를 띄우려고 그래 서로가. 응?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이 언론 지평도 그러고 쉽게 말해 좌파지 우파지 이렇게 따져 그것들도 그것만 막 띄우고 또
인터넷 어른으로 코인만 빠먹고 해서 근본적으로 정치는 변해야 한다는 거를 슬금슬금 흘리면서 제3세력의 태동이나 제3세력을 갖다가 나와라 나와라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에 붙어가지고 빨고 있다는 거야. 그 기득 세력들이 좌우 더러운 것들이 그걸 갖다가 막 띄우면서 걔네들이 무너지면 지들도 갈 데가 없는 거야.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레거시 언론이나 SNS, 유튜브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 솔직히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김건희 사건이 하나 큰 것만 터지면 무너져요, 저건 완전히. 그러면은 또 4년 후에, 내년 총선 후에, 또 4년 후에 우리가 이런 모양, 이런 꼴로 정치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핍박 대상을 받아가 피폐해져 가면서 제가 그랬죠. 초초초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윤석열 시대에는. 그 윤석열 개인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수렁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모든 시스템이. 그런데 또 내년 총선 후에 4년 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냔 말이죠.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응? 양극단 세력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돈벌이 하면서 말이지 치고받고 서랑설레 하는 거 공간을 안 열고 무당층이나 정치혁신 세력을 키워주지 않은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